도현 씨, 우리 잠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나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현 씨, 어머님 일 말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 결혼 이야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안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유나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본점 아주머니라는 작품입니다. 한 여인의 숨겨진 과거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담긴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도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보람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히 앉으셔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복판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한식당에서 첫 불빛이 켜집니다. 순자식당이라는 색바랜 간판 아래 73세의 오순자가 묵묵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깔끔한 흰색 앞치마를 두른 순자의 움직임에는 남다른 우아함이 배어 있습니다. 순자는 무거운 솥뚜껑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싸는 순간 순자의 눈빛이 잠시 멀어집니다. 마치 아득한 과거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금세 현실로 돌아온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멸치를 우려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순자가 국물 맛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물을 써는 칼질 하나하나도 정확하고 우아합니다. 마치 요리가 아닌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큰 건물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먼지가 쌓여 흐릿하지만 순자는 가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순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첫 손님인 김 반장이 들어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는 20년 넘게 순자 식당의 단골입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를 받지만 그 짧은 인사에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국밥 하나지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권위가 있습니다. 김 반장은 순자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품을 늘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순자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냅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손길까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것처럼 우아합니다. 김 반장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는 감탄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어디서 요리를 배우신 거예요? 이 맛은 보통이 아닌데. 순자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순자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만 전혀 허둥대지 않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서빙할 때도 모든 동작이 계산되어 있는 듯 완벽합니다. 아주머니, 저 빌딩 보이시죠?
거기가 유명한 S호텔 본사 건물이에요. 한 손님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순자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S호텔. 그 이름을 들은 순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갑니다. 그 호텔 창업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강창식 회장이었는데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민 회장이 경영하고 있죠. 손님의 말에 순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지만 접시를 나르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강창식. 그 이름이 순자의 마음을 강하게 흔듭니다. 그 누구도 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켜볼 뿐이지. 순자의 마음속 독백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밥집 아주머니이지만 순자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식당이 조용해집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드레스, 환한 미소,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 창식아. 순자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녁 6시쯤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강도연이 들어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도연은 주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머니. 도연의 인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어색합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배고프지? 앉아라. 순자는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여 국밥을 끓입니다. 평소보다 좋은 재료를 넣고 더 오랜 시간 끓입니다. 모성애가 담긴 한 그릇입니다. 도연은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습니다. 업무 전화가 오면 바로 받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도연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답합니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순자는 아들의 변화를 느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서. 도연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래, 가거라. 몸 조심하고. 네. 도연이 나가려는 순간 순자가 작게 부릅니다. 도연아? 네. 언제든 힘들면 여기로 와라. 엄마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혼자 남은 순자는 아들이 남긴 그릇을 바라봅니다. 국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그 그릇을 소중히 치우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밤 9시 순자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순자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버텨야지. 순자는 작은 뒷문으로 나가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골목길 저 멀리 S호텔 본사 건물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순자는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순자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국물 맛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결혼을 하려고 해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에서 잠시 힘이 빠졌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어머니로서의 기쁨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대기업에서 전략 기획 일을 하고 있고 똑똑하고 예뻐요. 어머니도 꼭 만나보셨으면 해서. 도연이 말을 하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언제 데려올 거냐? 사실은 오늘 오기로 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다시 메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예비 신부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나는 거라서 긴장할 수도 있고, 도연의 말에는 변명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좋은 음식 해서 대접하면 되지. 순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국밥을 끓이고 특별히 나물도 무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날 즈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먼저 들어오고 뒤따라 세련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장윤아였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하이힐,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순자 식당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지가 뜯어진 벽면. 모든 것이 유나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유나예요. 유나야, 우리 어머니. 도연이 어색하게 소개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아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서 와라. 앉거라. 순자의 말투는 격식을 차렸지만 유나에게는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머님의 가게라고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해오신 곳이에요. 오래됐죠.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그 말이 순자의 귀에 들렸지만 순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순자가 음식을 차려주자 유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국밥, 작은 접시에 나온 반찬들. 유나가 평소 다니던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유나도 한번 드셔보세요. 유나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유나의 칭찬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유나의 진심을 알아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도연이 이야기를 이끌어갔지만 유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 낡은 인테리어,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순자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유나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오래됐지. 도연이 어릴 때부터. 아, 그렇군요. 유나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유나의 태도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나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도 아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순자는 담담하게 배웅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까지 어색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둘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남은 식당에서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유나가 거의 먹지 않고 남긴 음식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유나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잠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나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 씨, 어머님 일말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 결혼 이야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안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유나의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는 도연에게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도연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나의 부모까지 나섰습니다. 유나야, 그 남자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 결혼은 신중해야 해.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식당에서의 그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나가 도연과의 결혼을 재고한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이 흘렸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유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유나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나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언니, 정말 거기 가는 거야? 유나의 대학 동기인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한 번 더 가볼까 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도대체 뭘 확인한다는 거야? 그냥 허름한 밥집이잖아.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묘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에 대해 뭔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궁금해. 도연이는 어머니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거든. 유나와 수지는 순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3시쯤 도착했습니다. 식당 안은 한산했고 순자만 혼자 있었습니다. 어머, 유나 아니야? 또 왔네? 수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다시 온 것을 보고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순자의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유나는 수진과 함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유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낡았네. 언제부터 이런 식당을 한 거래? 오래됐다고 하던데. 유나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예민한 귀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뭐 드릴까요? 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국밥 2개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언니, 근데 여기서 장사가 될까? 손님도 별로 없고 인테리어도 완전 구식이잖아. 그러게. 도연이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까?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순자는 국을 끓이면서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밥이 나오자 수지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의외로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식당 분위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평생 일하시려나? 수진의 말에 유나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때 유나의 시선이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에 멈췄습니다. 벽에는 여러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먼지가 쌓여 흐릿했지만 그중 하나가 유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어떤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거.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 인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S그룹 호텔 창립식이라는 현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봐. 유나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도 일어나서 사진을 봤습니다. 이거 민 회장이잖아. 저 사람 맞지? 수진이 사진 속 한 인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업계에 종사하는 유나에게 민 회장은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맞아, 분명히 민 회장이야. 그런데 저 아주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두 사람은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당당한 자세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밥집 아주머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언니, 혹시 저 아주머니가 예전에 호텔에서 일했던 거 아닐까? 수진의 추측에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사진은 창립식 사진이야. 일반 직원이 이런 자리에 있을 리 없어. 유나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순자의 위치, 표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단순한 직원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두 사람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유나와 수진의 대화도 모두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해. 저 아주머니 정체가 뭘까? 수진의 말에 유나도 의문이 커졌습니다. 단순한 밥집 아주머니라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가자.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배웅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유나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 유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뭔가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유나의 마음속에는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호텔 업계에서 일하는 유나에게는 다양한 인맥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S호텔 창립 당시 이야기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그냥 궁금해서요. 유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정체를 파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호텔 업계 선배들을 만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점점 더 깊은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며칠간의 조사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호텔 업계 선배 김 부장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유나야, 왜 갑자기 S호텔 창립 당시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어? 김 부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냥 업계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서요. 특히 창립 멤버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S호텔. 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회사지. 창립자 강창식 회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유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창식이라는 이름이 순자식당에서 들었던 그 이름과 같았습니다. 강창식 회장님, 가족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 부인이 있었지. 오순자라고. 정말 품격 있는 분이었어. 호텔 업계에서는 꽤 유명했지. 창식 회장과 함께 S호텔을 키워낸 동반자였거든. 유나는 놀라서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순자. 바로 순자식당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소식이 없어. 경영권도 민 회장에게 넘어갔고, 사실 그 과정이 좀 이상했어.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상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업계 소문인데 말이야. 강창식 회장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유 원장도 좀 의심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었어. 하지만 오순자 여사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그냥 묻힌 거지. 유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식당의 그 조용한 아주머니가 바로 S호텔 창립자의 부인이었다니. 혹시 오순자 여사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김 부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있네. 여기 봐. 이게 S호텔 창립 당시 사진이야. 유나가 화면을 보는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이 바로 순자식당에서 본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이런 대단한 사람이 밥집 아주머니였다고?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단순한 밥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호텔 제국의 창립자 부인이었다니. 부장님, 혹시 민 회장이 경영권을 어떻게 가져간 건지 아세요? 그건 좀 민감한 문제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얘기지. 강창식 회장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전날 민 회장과 큰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김 부장의 말에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툼이요? 응, 경영 방침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더라. 그런데 하루 만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유나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허름한 밥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거대한 호텔 제국의 숨겨진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유나는 도연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 순자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한적한 시간에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순자의 인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으며 순자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보니 순자의 모든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혹시 오순자 여사님이세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평온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름을 들었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유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S호텔 창립자 강창식 회장님의 부인이셨죠?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유나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순자의 자세에서 밥집 아주머니가 아닌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그리고 알아봤어요. 유나의 대답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님, 왜 이런 곳에서? 유나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S호텔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국밥 한 그릇으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일 뿐이에요. 유나는 순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거대한 호텔 제국을 뒤로하고 작은 식당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순자의 모습이 숭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건 원래 어머님 것이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순자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바로 도연이었죠. 순자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유나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유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순자와의 대화를 마친 유나는 더 큰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순자의 정체만 알았을 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좀 더 구체적인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호텔 업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민 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 회장은 호텔 업계의 거물이었고 유나 같은 중간 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 회장은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답했습니다. 아, 젊은 분이네요. 어느 회사에서 일하시나요?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 회장은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유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S호텔 창립 당시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업계 선배로서 배우고 싶어서요. 민 회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S호텔 말이야. 참 오래된 얘기네요. 왜 갑자기 그 얘기에 관심이 있죠? 그냥 호텔 업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강창식 회장님과 오순자 여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 회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오순자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민 회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순자,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나요? 업계 선배들한테서요. 창립자 부인이셨다고 하던데. 민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유나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양반, 과거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특히 오순자 얘기는. 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유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민 회장은 유나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혹시 오순자를 아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알게 됐어요. 우연히. 민 회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유롭던 모습이 사라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제 남자친구 어머니셨어요. 순자식당이라는 곳에서. 민 회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식당? 그 여자가 아직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군요. 민 회장의 말투에서 순자에 대한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강창식 회장님이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민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사고요? 교통사고였잖아요. 참 갑작스러웠죠. 민 회장은 말하면서도 유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순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남편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별 말씀 안 하시던데. 민 회장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민 회장이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한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양반,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궁금해요. 제 앞으로의 일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민 회장은 유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결정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강창식이 죽기 전날 우리는 큰 다툼을 했어요. 회사 경영 방침을 두고. 다툼이요? 강창식은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어요. 사업은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데 결국 의견이 맞지 않았죠. 민 회장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루 만에. 민 회장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표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경영권은 어떻게 회장님께 넘어온 건가요? 유 원장이 있었어요. 강창식이 미리 써둔. 오순자 여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민 회장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오순자는 별말 없었어요. 원래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유나는 민 회장의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순자를 만나본 결과 순자는 결코 사업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창립 파트너였는데. 젊은 양반, 당신은 오순자를 잘 모르는군요. 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죽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경영은커녕 제정신도 아니었죠. 민 회장의 말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맡게 된 거예요. 오순자를 위해서라도. 유나는 민 회장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유 원장. 어이, 젊은 양반. 이제 그만합시다.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민 회장이 유나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나는 충분히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유나는 민 회장과의 대화를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민 회장의 태도와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짓말의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유나는 도연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도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나, 왜 갑자기 우리 어머니한테 관심이 생겼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몰랐어.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도 몰랐잖아. 유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도연의 태도에 유나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유나와 도연의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뜻밖의 방문객들이 순자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 3명이 조심스럽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오순자 여사님이신가요? 그중 한 명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S호텔 주주의 대표 박전무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전무는 다른 2사람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S호텔 경영권에 관한 일입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박 전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민 회장의 경영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순자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사님, 주주들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강창식 회장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도, 유 원장이 조작되었다는 것도. 순자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그릇을 놓고 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도 나타났고 위조된 유 원장의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박 전무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사님만 나서주시면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죽음, 그 후의 혼란, 그리고 선택해야 했던 침묵. 여사님?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S호텔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나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름도 권력도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박 전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민 회장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어요. 순자가 박 전무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옛 사진이었습니다. 창식이가 원했던 건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는 공간이었어요. 권력 다툼이 아니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박 전무가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순자는 주주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S호텔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고 싶다면 순자 식당을 프랜차이즈 1호점으로 리브랜딩하는 건 어떨까요? 박 전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을요? 네, 진짜 소울푸드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순자의 제안에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 회장의 경영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경영권 다툼보다 더 효과적일 거예요. 브랜드의 본질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순자의 설명에 주주들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도울게요. 하지만 경영진으로 복귀할 생각은 없어요. 순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주주들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의 뜻을 존중하겠어요. 박 전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윤아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주주들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윤아는 주주들이 나간 후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놀라서 윤아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왜 이래요? 일어나요.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몰랐어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윤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순자는 윤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도연이도 모르고 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아의 제안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도연이는 지금의 나를 아는 걸로 충분해요. 순자의 말에 윤아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윤아 씨, 도연이와 잘해보세요. 도연이는 좋은 아이예요. 순자의 축복에 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어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혼자 남은 식당에서 주주들이 남겨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민 회장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이었습니다. 창식아,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걸까?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권력보다는 사람을 선택한 순자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순자의 제안이 주주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지 한 달 후 S호텔 본사에서는 대규모 브랜드 리뉴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언론과 호텔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새로운 소울푸드 브랜드 순자호텔의 런칭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초대장을 받고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식당 이름이 대기업 행사 초대장에 적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도연이 초대장을 들고 순자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주주들이 하자는 일이야. 순자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런 큰 행사에 가야지. 약속했으니까. 순자는 도연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아, 너도 같이 가자. 도연은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 당일 S호텔 본사 대강당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 회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진된 이 행사가 못마땅했습니다. 윤아도 회사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민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S호텔 그룹의 새로운 브랜드 순자호텔 런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전무가 먼저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S호텔 그룹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환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순자호텔 소울푸드 브랜드입니다. 박 전무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도연은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전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집중되었습니다. S호텔 그룹의 진정한 창립자이자 순자호텔 브랜드에 영감을 주신 분, 오순자 여사님입니다. 무대 뒤에서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순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관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우아한 여성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움직임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밥집 아주머니였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호텔 제국의 여주인다운 위엄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가 마이크를 들고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과 함께 강인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순자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에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S호텔 체인의 시작이자 그 뿌리입니다. 순자의 선언에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순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환대란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도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호텔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순자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도연은 무대로 뛰어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순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일어나라.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자의 감동적인 재회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유나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유나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민 회장의 비리에 대해 고발하겠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창식 회장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도 조작된 것입니다. 유나가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 회장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미 입구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자 여사님께서 10년간 침묵하신 것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순자는 도연과 유나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도연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지금의 나를 사랑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유나도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순자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도연이 부탁해. 세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온 순자 식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골목이었지만 이제는 순자 호텔 소울푸드 1호점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았던 인테리어는 깔끔하게 정비되었지만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연과 유나가 번갈아 가며 도움을 주었고 전문 직원들도 함께 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나가 예약 현황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식당은 이제 예약이 필요한 맛집이 되었지만 여전히 단골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 자리는 비워뒀지? 순자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상 그 자리는 비워둡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김 반장의 인사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순자는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도 국밥이지요? 네, 그런데 아주머니. 이제 정말 대단해지셨네요. 뉴스에도 나오고. 김 반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전히 국밥 끓이는 아주머니예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맛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김 반장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맛은 그대로네요. 이 맛이 진짜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약한 손님들과 단골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앉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직접 서빙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린 손님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튼튼하게 자라야지. 그 모습을 보던 아이의 어머니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이런 마음이 음식에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후 3시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해진 식당에서 순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연과 유나의 결혼식 사진, 순자 호텔 런칭 행사 사진들. 창식아, 잘 보고 있지? 순자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도연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유나라는 아이인데 정말 괜찮은 아이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6시 도연과 유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이제 도연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빴지. 손님이 많이 왔어. 순자가 답하며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연과 유나는 고마워하며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S호텔 본사에서 회의가 있어요. 새로운 지점 오픈에 대한.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유나는 순자 호텔 브랜드의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하지만 너무 빨리 확장하지는 마라. 순자의 조언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질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정리를 하며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이 밥을 나누는 건 결국 마음을 나누는 일이야.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건 어느 자리든 똑같지. 순자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돌아보니 순자 식당에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로는 S호텔 본사 건물의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건물의 불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화려함과 소박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순자는 문자를 보며 더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순자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일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순자의 뒷모습에서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식당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 따뜻함은 내일 아침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저 멀리 S호텔 본사 건물에서도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호텔의 정신은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진정한 환대의 마음으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순자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점 아주머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묵묵히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계시거나 혹은 도연이처럼 뒤늦게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보람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가 순자 할머니의 국밥처럼 따뜻하고 든든하기를 바라겠습니다.